네, 반갑습니다. 덕코치일지입니다. 한 4일 만에 인사드린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월드컵 축구 지금 어디였죠? 남아공전을 져서 많이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차피 수익도 없는 영상이지만 찍지를 못했는데 그 사이 이제 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지난 3월부터는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적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막상 닥쳐 보면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들은 지속이 될 것 같고, 한견에서는 3분기 조정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름에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원래 여름이 좀 변동성이 큰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펀드 매니저들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휴가를 많이 가기도 하고, 약간 공백이 좀 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는 조금만 매수나 매도가 우세가 되게 되면은 좀 변동성이 커지는 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만약에 뭔가 좀 삐뚤어져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복구가 되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계적으로 6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것, 특히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6월 이번 주였죠, 이번 주 6월 20일부터 상당히 세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이번 달은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때 아마 화요일 날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인가 어, 뭐, 수, 목, 금, 토, 아니, 수, 목, 금, 그리고 월, 화. 이제 이번 달이 6월 30일이 마지막 날인데, 이제 화요일이다 보니까, 잘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3일 사이에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엄청 심하게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6일, 6월 26일, 금요일 날이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에 빠진 상태로 이렇게 종료돼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 전날은 마이크론 실적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그래도 거의 9천 코업까지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디램이 지금 쇼티진 거는 올해야 올해 내내 당연한 거고, 내년까지도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좋을 것,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는 대체로 볼 때는 시장이 다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정말 쇼크 걸 거기 때문에 나는 숏을 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제정신인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숏으로 유명한, 숏을 너무 사랑하는 마이클 버리도 그렇게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팔란티어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숏을 쳐도 마이크론을 숏을 치겠다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음,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시장이라는 게 요즘에 엄청 변동성이 크고 약간 조울증이 심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또 빠질 때 엄청나게 빠지고, 저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많이 튈 줄 몰랐는데, 어쨌든 야, 이거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로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꼬여 있잖아요. 패시브 자금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또 연기금도 매도를,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는 다시 계속해서 이런 그 마이크론이란 이런 일회성, 이런 그 실적 발표를 해서 이런 일회성 상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수급이 지금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번 달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고민했었어요. 이거 하루짜리 튀는 건데 한번 매도를 한번 해주고 어 약간 그 트레이딩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다음날 확 빠지면서, 역시나 제 종목도 이 포트폴리오도 수익률이 시장과 같이 함께 떨어졌고요. 저는 이제 5월 달에 그 미국 주식들을 많이 팔고 한국 주식을 많이 넘어왔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약간 화두가 되는 그런 거예요. 아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 또 갖고 있는 현금도 이제 다 까먹고 있고 이런 상태고, 내년부터는 감가상각 이슈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익의 영향이 제대로 미치거든요. 그러면 그 부가 어디로 가냐,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부가 결국에는 동아시아에 있는 기업들한테 간다. 그러면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비중을 좀 줄이고, 이 동아시아 쪽, 우리나라 증시가 대표적이죠. 대만이랑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세금적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따라서 또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 지금 그 이후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가장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았던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구글 뭐 브로드컴 뭐 이런 애들 다 같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15%에서 막 25%막 이 정도 30%까지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지금 비중 보면 거의 국장이랑 미장 비중이 반반이 됐어요. 왜냐면 국장은 그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5월부터 제가 들어왔으니까 5월, 6월 2달 동안 많이 올라왔고 포트가 불어났고, 그 반면에 이제 미장은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반반이 됐어요. 6대 4에서 5대 5가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미장만 갖고 있었으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국장은 조금 약간 반가이를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하이퍼스킬러들 종목들의 그 비중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계속해서 실적은 좋을 거예요. 실적 매출이라든가 이익들이 계속 좋을 건데, 물론 이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이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보면은 가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싸졌어요. 밸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싸진 상태가 됐어요. 오히려 왜냐면 고점 대비로 20-30%씩 빠진 애들이 많으니까, 애플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퍼스킬러들이 가격이 좀 저렴해졌는데, 물론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누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스킬러들이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그 상황, 또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돈을 써야 된다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익을 압박한 요인이 되고, 이게 또 멀티플을 조금 조정시켜 버리는 그런 요인까지 돼버리면 아직까지 그런 건 잘 못 느끼겠는데, 일단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밸류가 싸졌으니까 국장에서 팔아서 미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메모리 쇼티지는 2027년까지 완전히 굳건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3분기 안에 내년 메모리 판매량까지 다 완전 전량 완판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메모리 산업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10월 달까지, 올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메모리 쪽은,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이런 우리나라 국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은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제 뭐 여름쯤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 하반기 반기로 볼 때 한 뭐 7월 8월 뭐 이제부터 계속 보면은, 특히 8월 달부터 매달 8, 9, 10, 11, 12, 뭐 1, 2, 3, 4, 5, 6, 6월 달까지 매달 조정이 있었어요. 큰 조정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3월 달부터는 확실히 조정이 있었죠. 전쟁으로 인한 조정도 있었고, 그 전에는 터보컨트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뭐 고평가 뭐 이런 것들,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부채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만약에 레비뉴가 안 나오게 되면, 그 뭐 이익 같은 것들이 안 나오게 되면은, 레비뉴는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이익 같은 게 안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상장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괴롭히게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얘네들이 돈이 없고 이렇게 힘들면 메모리를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는 이 메모리 종목들도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 있고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볼 때 그 조정이 계속 있어도 결국에는 우상향하면서 조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보다는 이쪽 메모리 쪽, 반도체 쪽, 이쪽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6월달 말인데, 7월달 뭐 2월달까지 패시브 자금들의 그 외국인 패시브 자금들의 그런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다 하더라도 뭐 7월, 8월, 9월 계속 가면서 또 외국인 매도는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9,000포인트 가까이까지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었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이번 패시브 자금 조정 이슈 요거 이 전부터 계속 팔았잖아요. 특히 올해 한 외국인들 한 110조 팔았나요? 우리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추세는 지속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8,000대에서 한두 달 정도 더 그냥 유지만 되면 어느 정도 매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모르죠. 또 여름에 또 만스피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뭐 반대편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올 거고, 또 이 물량을 또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받아 먹는 거 많이 웃긴 하지만 계속 순매수로 들어가고, 거의 올해 보면은 거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분량을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4,000포인트 시작해서 지금 뭐 8,000 초인가 중반인가 뭐 이 정도 하잖아요. 9,000포인트까지 가는 이 여정에서 계속 보면은
개인이 다 올렸습니다. 한켠에서는 뭐 국민연금이 올렸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민연금이 그렇게까지 막 올릴 정도로 엄청난 여력이 있지 않고요. 국민연금은 통계상을 보면은 작년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뭐 2,600포인트부터 4,000포인트 올라가면서부터까지 갑자기 올랐잖아요. 거의 1,4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때부터 이제 마켓캡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았었고, 원래 그때는 한 17% 정도? 전체 포트의 17% 정도가 그 국장, 코스피 랑 코스닥 이 상장 투자 분이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4,000%부터 올해 초부터 지금 이제 8,000 중반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국민연금 팔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는데 외국인들하고 국민연금 같이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옛날에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걸 수 있죠. 왜냐면 롱텀 자금들이 대부분 크게 외국인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둘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다 올렸다 막 코스피 다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코스닥은 국민연금이 팔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약간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면 주식 투자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10년물 금리 같은 거 보면은 4.3% 정도까지 빠졌어요. 이게 유가가 제가 상당히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지금 뭐 69불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같이 움직여요. 예. 유가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유가가 인플레도 좌우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빠졌고 4.5에서 4.3까지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쭉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건, 이건 뭘 말하냐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에서는 뭐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100%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 금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시장이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주식시장이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면 전쟁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일회성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지금 보면 7월달 유가는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 물론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CPI가 좀 높게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6월달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가 인버스 레버리지를 100불 때 샀었어요. 조금 샀어요. 사가지고 80불 때 팔았습니다. 5월 말에. 이게 더 빠지게 바랬는데, 이게 5월 말에 그 트럼프가 목리를 부려가지고 MOU 뭐 거절한다 막 해가지고 시장 조정했을 때 유가가 좀 더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미장에서 국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정리하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하이닉스가 아니라 어쨌든 그 국장 종목을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하이닉스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80불대에서 이제 60불대까지 이제 쭉 떨어졌는데, 조금 아쉽긴 아쉽죠. 그때 이제 MOU를 탁 체결했으면 진짜 100불대에서 70불대까지 확 빠지면서 60불대까지 빠지면서 좀 괜찮은 수익이 났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러고 나서부터 국장에서도 뭐 괜찮게 수익이 나가지고 오랜만에 10년 만에 국장에 와가지고 약간 돈복사 랠리를 정말 제대로 경험을 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 같고, 금리에 대한 또 이야기도 사라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미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이퍼스킬러들이 워낙 많이 빠졌고, 또 국내 투자자들은 하이퍼스킬러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체감으로 미장이 엄청 막 주저앉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좀 7월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면은, 지금 석유가 지금 남아도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뭐냐면은 호르무즈에 갇혀있던 그 수많은 탱커들이 다시 이제 쫙 풀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더디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석유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호르무즈에서 배가 출발하게 되면 20일 만에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 선적분들이 계속해서 다 이렇게 풀리고 각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기름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입국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컨테이너에 있는 그 분량을 오히려 매도를 해버리고 그 분량을 그냥 다른 데 매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으로 향하던 그 물량이 다른 나라,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막 이런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로 이제
이제 빠지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석유가 남아돈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100불대에서 지금 69불대까지 이제 기하급수로 이제 빠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전문가들이 석유 시추 시설이라든가 원유 저장 탱커들이 많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회복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높을 때 뭐 80불대, 90불대에서 뭐 상당히 오랜 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 기름 가격이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래에는 스페이스X가 상당히 뭐랄까 이제 경쟁자가 없잖아요. 언터처블한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페이스는 정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고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 지금 그 주가 자체로는 너무 비싼 가격이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약간 놀아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그 한국 그 기업들이, 금융기업들이 그 스페이스X 청약을 했는데 이게 다 무시됐잖아요. 청약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청약해가지고 막 이게 올랐으면은 진짜 꼭지에 물려가지고 막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청약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상장하는 날 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어디지? 그 자료 같은 거 보니까 되니까 스페이스X 투자자의 99.6%인가? 그 정도가 손실 구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스페이스X가 채권 발행했잖아요. 상장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한 30조 원 정도인가? 엄청나게 많이 그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크본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네 거를 안 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진 상태가 돼가지고 스펙스는 지금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둘 다 지금 완전 빡센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고, 지금 뭐 거의 150불, 152불인가? 그 정도까지 빠진 상태라서 많이 빠졌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주식은 못 사겠습니다. 아무리 싸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최근 한 1, 2주 동안 상당히 많은 그 국내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너무 무거우면 안 쓴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 들고, 또 제가 하루에도 억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제가 그 채팅창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내가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규모 이상의 주식을 하는 건 저는 완전 비추합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면은 규모를 좀 줄이셔야 돼요. 지금 같이 변동성이 큰 장인데 하루에 몇 억씩 그 움직인 거에 대해서 살 떨릴 수 있죠, 그렇죠? 장에 살 떨립니다. 특히 경험이 없고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이거는 거의 투기예요, 투기. 아니 내가 자산이 몇백억 있다. 근데 뭐 버린 셈 치고 한번 뭐 몇 억만 해보자. 이렇게 하신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식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완전 비추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이 뭐 올해 4천에서 9천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장인데, 역대급 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 매매가 6월달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뭐 한 1조가 3조 상반기에 3조가 지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참 볼 때는 4천에서 9천이면 모두가 다 돈을 번 것 같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에서 뭔가 너무 레버리지를 세게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지만 엇박자를 나게 되면 이렇게 돈을 잃기가 쉬운 장이다. 3조를 이렇게 날려버렸다시피 하는 그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번 사람보다 깨먹은 사람이 더 많지 않겠나. 한 60, 70%는 잃고 30%만 돈을 번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주변에서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뭐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거의 이제 그냥 은퇴를 하고 살게 되면은 인맥들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인맥들을 주렁주렁 들면서 살 필요도 없긴 한데, 통계를 보게 되면 그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이 전체 그 주식 투자자의 30%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여윳돈이라든가 한 버리는 돈 셈 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지, 대부분의 자산들 어디에 묶여 있다? 그 주택에, 그 대출, 담보대출인가? 뭐 이런 거 거기에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4천에서 9천까지 올라가는 이 랠리에 있어서 생각보다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1,000만 원으로 돈 벌어봤자 2천, 3천이잖아요. 그러면 2천, 3천으로 요즘에 차 한 대 사기도 쉽지 않잖아요. 전기차도 요즘에 거의 5천만 원은 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거의 3,5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5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보유액이 거의 4,300억 달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3,5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이제 납세해야 되는 돈이 3,500억 달러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추가 그 세수가 들어온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4,300억 불
이 그 외환 보유가 있는데 그중에 3,500억 불을 떼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서학개미들도 엄청나게 미국 주식 사고 있고 뭐 여러 기업들도 환전을 해외에서 번 돈을 뭐 국내에서 국내에다가 환전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달러 원이 지금 약한 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자체라고 좀 봅니다. 미국한테 뜯긴 거 삥 뜯긴 게 가장 큰 거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 간에 3,500억 불이 이제 그 재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기금 같은 걸 하나 연기금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국부 펀드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다 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포퓰리즘으로 얘기가 많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안 하고 노르웨이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엔 한 10년 동안 이 메모리장이 쭉 가가지고 한 1조 달러 정도의 큰 그 자금이 그 국부펀드가 딱 들어와가지고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부강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국민연금보다 더 큰 자금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거의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 그 뭐 피크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피크냐 하면 이제 D램 메모리의 가격의 상승이 피크를 찍는 게 2028년도가 될 것이다. 상승률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각 증설이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증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증설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CXMT. 얘가 지금 3년 동안 매출이 7배가 났고 지금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매출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작년 1년 매출하고 비슷해진 상황이 됐고 얘가 지금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뛰잖아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85%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64%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DDR5라든가 LPDDR5 같은 그런 메모리들도 얘들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이익으로만 30조 원 정도 창신 메모리가 그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업 이번에 2분기 하이닉스만 해도 70조 정도 번다고 막 하는데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85조, 90조 막 이게 나올 것 같은데 30조 정도 1년 총에서 30조 정도 하면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창신 메모리가 올해 상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상장하게 되면은 한 10조, 20조 정도가 뭐 들어오게 돼. 그러면 총 40조에서 50조 원 정도가 이제 그 창신 메모리가 현금을 다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30조, 50조 원 정도 만약에 손에 쥔다고 하면은 이게 캐파 증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볼 때는 한 3기에서 4기 정도의 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메모리 생산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2028년 정도 되면은 창신 메모리의 메모리 생산량 자체가 캐파가 2배가 된다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메모리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는 창신 메모리가 거의 이제 한 8%? 9%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한 두 배가 되게 되면 두 자릿수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에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쪽에서는 양쯔 메모리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도 캐파 증설을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공산당 그 정부의 그 비호를 받아가면서 투자를 받아가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올해 얘도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내년쯤 되면 낸드 같은 경우는 그 그냥 일반적인 D램이라든가 LPDDR5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 메모리가 낸드 메모리가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쯤 되면은 양쯔 메모리의 그 생산량이 하이닉스를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기업 다 하반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 요즘 메모리 기업도 미친 듯이 주가 뛰잖아요. 얘네도 미친 듯이 뛸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100%라고 보는데 중국 애들이 또 돈도 많고 엄청나게 막 다혈질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거창판도 올라가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중국발 그 덤핑 메모리 덤핑 이런 것들이 상당할 것 같고 HBM은 한 3, 4년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전하긴 하지만 메모리 쪽은 조금 범람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각 기업들이 중국 메모리들을 못 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애플에서 중국산 메모리를 쓰고 싶다라고 애플이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더라고요. 요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오케이 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하겠죠.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해주면은 약간 우리나라 국장 종목들을 월요일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언제 그거를 오케이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오케이 해주지 않을 거면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몰라요. 왜냐면
당장 이제 주가 영향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메모리가 계속 쇼티지가 난다고 하면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10월 달까지는 한번 갖고 가보자. 그 뒤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서 걱정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추격이라는 게 진짜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뭐 잘 버티시고 주식을 하실 분들이라면 변동성이 무섭다 하면 그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아니면 뭐 딴 거 하시고 부동산 하시고 부동산도 요즘 좋잖아요. 그렇죠? 그 동탄 뭐 판교 뭐 벨트 막 이런 쪽들 남아 계실 분들은 엄청난 파도가 계속 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